정리해드립니다. 주말에 만나는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세상을 알면 하이클래스가 된다. 일요일 저녁 세상을 읽어주는 고품격 강의 하이킥 클래스. 오늘은 정호재 고려대 아세안센터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정호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으로 이제 아세안의 깊은 세상으로 안내해 주실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세안이라는 국가들에 특별히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십니까? 이 지역이 한국한테는 굉장히 가까워야 할 지역인데 우리한테는 굉장히 가깝고도 먼 나라들이 돼버렸죠. 사실 한국과 이제 정치 경제적으로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데 네. 이상하게 이제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은 그 사실 잘 모르고 있죠. 단순히 이제 관광만 가거나 관광지로서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중요하게 됐습니다. 아세안에 대한 국가들에 대한 중요성을 조금 더 강조하고 싶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럼 오늘 준비한 얘기는 어떤 얘기를 저희가 들으면 될까요? 일단 오늘 첫날이니까 네. 아세안 지역에 이제 얼마나 우리랑 중요한지를 한번 짧게 소개하고요. 최근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슈를 제기한 그 외국인 육아 도우미 이슈가 있거든요. 네네. 네, 이 이슈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아세안 국가들의 중요성, 우리한테 왜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얘기를 듣고 싶네요. 일단 혹시 아세안 국가 10개국 혹시 다 될 수 있으신가요? 다는 못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예. 한 5국가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네. 우리가 보통 이제 동남아 지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중국 남쪽에 있는 이제 베트남부터 섬나라인 이제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등등의 이제 동남아시아 지역을 우리가 이제 정치적으로 아세안이라고 부르는데 네네. 이 지역이 이제 과거에는 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굉장히 먼 나라들이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교통이 발달하고 요즘엔 저가 항공편 엄청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네, 굉장히 싼 가격으로도 접근이 가능해졌고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보통 가치 사슬이라고 얘기하는데 네네. 대부분의 우리의 어떤 노동력이라든지 그다음에 부품, 그다음 원자재들이 상당 부분이 이제 동남아시아를 통해 오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수치적으로 따지면은 그 아세안 지역이 한국의 무역 2위 상대국입니다. 2위요? 그렇습니다. 1위가 중국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다음으로 이제 아세안이 중요해졌다는 말이 되는 거고. 아세안 국가를 다 합쳐서. 그렇죠. 그다음에 한 10개 국가죠. 3위가 미국 정도 되나 보죠. 맞습니다. 네. 일본, 미국 순인데. 네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과거에는 보통 이제 뭐 중국으로 투자를 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죠. 근데 최근에 이제 압도적으로 아세안이 우리의 제2의 투자처가 됐고요. 뭐 건설 시장 역시 마찬가지고 지금은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한국도 그 사이에 끼어 있는데 그럼 한국이 이 틈바구니 속에서 어떤 생산 라인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어떤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세안 지역이 핵심 지역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을 우리가 긴밀하게 알지 못하면은 한국이 이제 21세기의 이제 수출 경쟁력과 네. 국가 경쟁력을 이제 유지하기 힘든 어떤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연구원님 말씀에 저도 일부는 동의가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천연가스도 아세안 국가들에서 거의 대부분 가져오고 뭐 최근에 2차 전지 배터리, 그러니까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소재, 광물 이런 것들도 아세안 국가에서 많이 가져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럼 이제 앞으로 4주에 한 번씩 나오셔서 아세안 이슈를 좀 다뤄주실 텐데 오늘은 어떤 이슈에 좀 집중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사실 이제 아세안 이슈라고 하면은 대부분 이제 10개 국가들이 있고 네. 사실 우리가 이제 아세안 지역 잘 모르거든요. 이제 모르다 보니까 좀 낯선 이슈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우려가 되는데. 네네. 그래서 일단은 한국과 연결성을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이제 긴밀하게 이해해야 되는 이슈부터 해서 접근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 육아 도우미 이슈를 중점으로 해서 사실 이게 노동력 이슈인데요. 사실 네. 노동 이슈는 한국 사회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면은 이게 아세안하고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구나라고 이제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외국인 육아 도우미가 왜 아세안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어야 되는지가 먼저 궁금한데 이걸 아세안 이슈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제목부터 이제 네. 외국인 육아 도우미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국인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전 세계를 포함하는 건데 왜 하필 아세안이냐라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세안이 한국과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근접도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외국인 노동자를 사실은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데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 이제 200만 가까이 많은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산업 생산 저변에서 지방 농촌에서 일을 네네.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대부분이 아세안 출신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첫 번째 이유는 그 지리적 근접성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문화적 친연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갑자기 뭐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에서 인력을 수입해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네. 언어적으로나 뭐 종교적으로도 많이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가격적인 측면인데요. 그 노동자를 쓸 때는 당연히 경제적 이슈에 따라서 저렴한 인건비의 노동자를 쓰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한국 주변에서 쓸 수 있는 나라가 아까 이제 보시겠지만 뭐 우리 근처에 있는 저렴한 노동자가 사실 많지 않죠. 뭐 몽골, 북한이 있겠지만 네. 굉장히 나라가 작고 소수고 정치적으로 불가능한데 아세안 지역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싼 인건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10년 전만 해도 중국에서 많이 왔었는데 그렇죠. 20년 전만 해도 이제 중국 쪽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사실 이제 100만 원을 주고도 쓸 수 없고 이제 그런 분들이 한국에 왔을 때는 한국어 통하시는 분들은 이제 조선족이라 부르는데 네. 그분들은 이제 한국인보다 더 많이 받기도 하죠, 사실은. 중국 동포분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외국인 노동자를 대거 수입한다고 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동남아 지역에서 사실 우리가 이제 노동자를 모시고 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 아세안 지역이고 가장 가까운 지역인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베트남, 그다음에 뭐 미얀마, 그다음에 또 남아시아지만 이제 방글라데시나 이제 스리랑카 등이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결국엔 외국인 육아 도우미라고 우리가 표현했지만 네. 우리가 사실상 이 육아 도우미를 외국의 인력으로 보충하려면 결국 아세안 국가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이 외국인 그러니까 육아 도우미, 외국인 보모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는데 이 외국인 보모 제도를 싱가포르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죠. 그 아세안 이슈 중에 하나인 이유도 네네. 이제 사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봐도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봤을 때는 도시 국가인 홍콩과 네. 싱가포르 이 두 개 국가가 1970년대부터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해서 국가 발전에 이제 큰 도움을 줬기 때문에 한국의 많은 이제 경제학자들이 이제 이 모델을 많이 연구했죠. 외국인 보모 제도.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인구가 한 500만쯤 되는데요. 실제로 지금도 한 25만 명 가까이, 그러니까 100만 가구라고 했을 때 4가구당 1명 정도를 쓸 정도로 굉장히 보편적인 어떤 노동 그렇죠. 활용 네, 노동 활용 제도. 그렇죠. 네. 그게 되었거든요. 홍콩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이유는 그 나라가 도시국가이고 그 도시국가다 보니까 이제 저렴한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네네. 국가가 작다는 얘기는 농촌 지역이 적고 뭐 이런 이제 영토 국가랑 다르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주변 인접국에서 사오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도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뭐 헬퍼라고도 부르고 뭐 보모, 내니 뭐 이런 여러 표현이 있지만 네. 그 가정의 그러니까 여성의 사회 진출을 돕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라고 정부는 그걸 도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사회 진출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외국인 보모 제도를 활용했다 이렇게 네. 보이는군요. 그러니까 도시국가인 싱가포르하고 홍콩은 이걸 하고 있다. 네. 대략 임금 수준은 그쪽에서는 어느 정도를 받고 있나요? 우리도 이제 도입을 하려면 이게 말 그대로 아까 조선족, 그러니까 저희 중국 동포죠. 중국 동포들을 저희가 보모로 많이 활용했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랬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너무 비용이 비싸져서 예. 활용하기 힘들다는 얘기들이 좀 나오거든요. 예. 사실 그 비용 문제 때문에 네네. 사실 이게 이제 도입이 연구되고 논란이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제 한 달 전에 이제 오세훈 시장께서 하신 말씀은 대략 한 70만 원이면 쓸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논란이 네. 더 커진 건데, 근데 이제 싱가포르 현지에서 실제로 한 가정에서 그 외국인 노동자를 쓸 때 드는 비용은 정확히 얘기하면 한 130만 원 가까이를 지불해야만 쓸 수 있습니다. 사실 현재로서는. 싱가포르 현지에서.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싱가포르 소득 수준에 비하면 굉장히 싼 가격이고
그런데 이제 그 동남아 지역의 평균 인건비가 보통 한 30만 원 정도로 하거든요. 예, 예, 예. 근데 그런 노동자들이 이제 싱가포르에 갔을 때는 이제 60만 원 정도를 받는데, 근데 이제 정부로서는 그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될 여러 가지 보완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거든요. 그들의 이제 건강보험이라든지 네네. 실제로 이제 세금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항공편 여러 가지 각종 어떤 그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될 항목들을 법으로 정해놔서 실제로 노동자한테는 70만 원을 주더라도 정부한테 다시 이제 추가적으로 30만에서 50만 원을 줌으로 인해서 정부가 그들을 정확하게 이제 그들의 안전과 그다음에 노동 인권이 지켜지고 있는 거 감시하고 정확하게 그들이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네네.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한 6, 70만 원 정도면 외국인 보모 제도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적으로 싱가포르 사례를 보면 임금 플러스 여러 가지 사회보험 제도라든지 이런 것까지 하면 비용은 그보다 훨씬 높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뭐 항공편까지도 제공해야 되니까 누군가는 그걸 부담하지 않겠습니까? 이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근데 어쨌든 그래도 뭐 150만 원 정도의 부담을 한다고 치더라도 부모님들 입장에서 지금 그 중국 동포를 썼을 때 달에 250만 원을 내는 것보다는 싸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활용할 만한 제도인 것 같은데 그간은 왜 이 아세안 쪽의 여성 노동자들을 저희가 사용을 못한 거죠? 활용을 못한 거죠? 그게 이제 네. 우리나라의 이제 노동 정책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뭐 130만 원, 120만 원이라는 가격은 실제로 만약에 그 가격으로 도입한다고 했을 때 네. 정말 많은 여성분들이 뭐 환호할 만한 제도겠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따른 어떤 국가나 사회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사실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우리도 많이 주저했던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보모라고 했을 때는 네. 여성들이기 때문에 남성보다는 여성 인력을 쓰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이 정책의 핵심은 이제 여성 노동자 수입입니다. 여성 노동자를 여성 노동자를 대거 노동력을 수입하는 그렇죠. 거죠. 노동력을 수입한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굉장히 많은 사회적 비용이 수반되는데 예를 들어서 인권 문제가 대표적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노동자를 쓰기 때문에 정확한 감시가 이루어지기 어렵죠.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홍콩하고 싱가포르에서도 많은 인권 침해와 다툼 갈등이 있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어떤 정확한 어떤 대처가 없이는 이제 그걸 책임질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나라는 여성 노동력을 활용하는 것, 외국인으로 활용하는 것은 사실상 금지해 왔다. 그렇죠. 그러면 중국 동포는 예외고. 그러니까 우리랑 혈연 관계가 있으신 분들은 네네. 이제 취업 비자나 노동 비자를 생각보다 쉽게 받을 수 있죠. 당연히 우리 동포로 보는 거니까요. 동포 비자니까요. 하지만 이제 지금 이제 그 정부가 혹은 우리나라 여권이 추진할 수 있는 이런 노동 정책은 대거 외국인 여성 노동력을 수입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사회적인 굉장히 많은 숙고와 준비 절차가 이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사실 한 20년 전쯤만 해도 저희가 미국으로 이렇게 관광을 가거나 비자를 받을 때도 젊은 여성들은 사실 비자 받기가 힘들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각국이 모두 다들 여성 노동력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약간 꺼리는 분위기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제3세계라고 얘기하는데 네네. 제3세계에서 제1세계로 특히 여성이 이주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네네. 굉장히 엄격한 제재가 가해지거든요. 지금도 태국이나 베트남에서 이제 많은 어떤 관광객들이 학생으로 왔다가 네. 돌아가지 않고 이제 7년 넘게 한국에서 이제 일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불법 체류 노동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활용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예. 근데 사실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도입하겠다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낮은 출생률을 극복하겠다라는 하나의 대안으로 지금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조금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하고 그걸 수입하기 위해서는 네. 어떤 뭔가 좀 더 좋은 명분이 필요할 텐데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여성 그 육아 도우미라는 제도를 이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네. 당연히 여성 육아 도우미가 생기면은 혹시나 출생률이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할 수 있다고 저 생각을 해요.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홍콩이나 싱가포르 사례를 봤을 때는 네. 그렇게 큰 도움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쪽 사회에서는 오히려 이제 그 어르신들, 네. 노인 어떤 뭐 그 도우미로 쓰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출산율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 단기적으로는 효과도 있을 거라고 보는 분도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도우미에게 지출하는 비용을 좀 줄일 수는 있으되 그 비용이 조금 준다고 그래서 우리가 출산율이 높아질 것 같지는 않다. 저의 경우에도 만약에 외국인 도우미를 쓸 수 있다 그래서 보모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자녀를 한 명 더 낳을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거기에는 저는 고개를 갸우뚱할 것 같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얘기로 좀 들리긴 하는데 앞서 이제 여성 인력을 저희가 활용하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들을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인권 문제부터 시작해서 불법 체류 문제 여러 가지를 제기해 주셨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싱가포르나 홍콩에서는 지금 이 제도가 활용되고 있다고 하니까 네. 그쪽에서는 그런 문제들이 심하게 나오지는 않았나요?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문제 외에도 사실 이제 언어 문제도 하나 있거든요. 네. 이제 언어 문제가 이제 해결도 돼야 될 텐데 과거에는 이제 사실 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분들이 한국어를 배워서 이제 오는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아세안 지역에서도 한국어에 대한 어떤 학습 열기도 높고 네. 한국 문화에 대한 어떤 확산 속도 높아졌기 때문에 사실 이제 언어 문제도 많이 극복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얘기가 조금 더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시간이 짧아서 다음에 또 나오실 거니까요. 더 깊은 얘기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호재 고려대 아세안센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 한 방에 정리해드립니다. 주말에 만나는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